톡 까놓고 얘기해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비싼 지역에다가 삐까뻔쩍하게 인테리어 다 하고 지었다. 그러면 안 될 모텔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을 쏟아부어야지만 장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근래에 들어가지고 모텔에 관심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텔을 볼 때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뭔가 가치 판단을 한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모텔을 안 해보셨구나. 아니면 경험이 정말로 없으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을 말씀드려 보자면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모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텔에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해도 될까? 아니면 내가 매매로 이 모텔을 사도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는 인테리어가 조금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변 모텔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 모텔이 정말로 고급스럽고 다른 모텔들 대비해서 인테리어적으로 장점이 만약에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모텔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부어서 시설에 투자한 모텔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또 그런 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나는 돈은 별로 없대요. 여기서부터가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인테리어는 주변 모텔들 대비해서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 애초에 맞지가 않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는 가봤더니 까우님 주차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장사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모텔도 멀쩡하고 주차장도 크고 접근성도 좋다. 그런 모텔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주차장이 만약에 작다. 그러면 객실수 몇 개 대비해서 주차장이 작은지, 그리고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차장이 만약에 작다고 하면 내가 장사를 할 때 어떤 포인트에다가 두고 장사를 해야 될지, 현재에는 어떤 손님들을 주로 받아서 그 주차장적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뭔가 겉으로 보기에 겉보기적인 요인들만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막상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장실이 작다 그러면 손님들 중에서 무조건 당연히 화장실이 크면 좋겠죠. 객실도 크면 좋겠죠. 하지만 모든 모텔들이 다 그렇게 다 큼직큼직하게 짜여져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화장실이 만약에 작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있고 샤워 시설만 있어도 올 수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시설적으로 봤을 때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계속 뭔가 걸리는 부정적인 것들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가치 평가는 안 되고 실행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어찌 보면 이걸 안 해야 될 이유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니까요. 또 하나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모텔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텔 1층을 봤더니 1층에서 라면도 제공하고 커피 머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과자 같은 스낵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는 라면을 제공하는 거 보니까 장사가 안 되나 봐요. 장사가 안 돼서 저렇게 라면까지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모텔을 운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내 모텔에 오는 손님들은 뭘 보고 내 모텔에 올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 모텔에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옆에도 모텔이 있는데 거길 안 가고 내 모텔에 올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 라면이라든지 스낵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 구비해 놓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단편적인 것들만 보고 아 여긴 장사가 안 돼서 라면까지 제공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주변 건물들이 너무 낡아 보여요.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단편적으로 보자면 주변 건물들도 다 새 거고 내 모텔도 정말 외관이 이쁘게 되어 있다. 라면 돈만 많이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요새 모텔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은 글쎄요 이게 에어비앤비 탓인지 아니면은 소형 스테이 탓인지 아니면 많은 어떤 유튜브 영상들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대부분이 인테리어에 꽂혀 있어요.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되고 시설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컨셉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서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내 모텔이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텔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인테리어는 기본만 되어도 충분히 살아남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내가 어떻게 단골 관리를 하고 내 모텔에 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야지 손님 입장에서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게 되고 나면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기본만 갖추고 나면은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다들 그냥 경험 없는 초보분들만 와서 그냥 뭐가 됐던지 간에 다 인테리어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선들이 다 그쪽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돈 들여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비싼 지역에다가 삐까뻔쩍하게 인테리어 다 하고 지었다 그러면 안 될 모텔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디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들인데 돈을 쏟아부어야지만 장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글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모텔 시장이 되게 혼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20년, 30년씩 그 전부터 모텔을 해오셨던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했고 그 장사 방법에 따라서 매출 몇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것들이 다반수였었는데 모두가 지금은 하향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야놀자 여기 어때 OTA에 다 잠식당해서 어떻게든 예약만 받아야 되고 어떻게든 시설적인 어떤 강점만 맞춰가지고 그렇게만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점점 더 경쟁력 없는 그런 숙소가 되고 장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에어비앤비에서 오셨든 아니면 소형 스테이에서 오셨든 처음에 이 시장을 진입하시든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모텔을 운영하셨던지 간에 중요한 건 시설적으로 기본만 됐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앞으로 몇 년간 내가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